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영민과 함께하는 올레TV 세종공주방송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는 거동 불편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어려운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8월 독거노인 가정 등 방문 청결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방문 청결의 날 운영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쓰레기 분리 배출이 어려워 집안에 쌓아두는 등 악취 및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을 비롯해 신광동 환경담당자와 환경미화원 등 14명과 청소차량 1대를 투입해 주변 청소 및 묵은 쓰레기 약 0.5톤을 수거 처리했으며 파지 등 재활용품 520kg을 관내 고물상에 매각해 6만 7천 원의 수익금을 장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주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방문 청결의 날로 정하고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주기적인 쓰레기 청결 관리 활동을 실시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매우 보람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 등과 연계 및 자원봉사 차원에서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문 청소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깨끗한 공주 가꾸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기현 환경자원과장은 독거 노인가정 등 방문 청결의 날 운영을 행정관서 주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시민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공동 브랜드인 고만나루 우수 농특산물과 맛있는 알바마누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대전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파촉전이 열렸습니다. 공주시는 31일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 2층에서 고만나루와 알바마누가 함께하는 공주시 농축특산물 우수상품전 행사를 8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공동 브랜드인 고만나루 우수 농특산물과 맛있는 알바마누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대전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판촉전이 열렸습니다. 공주시는 31일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 지하 2층에서 고만나루와 알바마누가 함께하는 공주시 농축특산물 우수상품전 행사를 8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알바마누의 브랜드화와 고만나루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대형 백화점, 유통점 등에서 홍보 판촉 행사를 펼쳐왔으며 세종시 하나로마트,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금요직거래장터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수 고객이 많은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에서 갖는 이번 공주시 농축특산물 우수상품점 행사 역시 대전 시민들에게 공주시에 대한 홍보와 단골 고객 확보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 공주 알바마누를 맛있게 먹으려고 구입했습니다. 민선 6기 오시덕 시장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작한 알바마누 브랜드 사업은 기존 마블링 위주의 고급육 개념에서 저지방 건강육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 전환을 통한 소비 확대를 목표로 열심히 홍보 판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덕 시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해 고만나루 쌀을 포함한 알바마 한우와 공주시 농특산물을 백화점, 할인점,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의 계약 및 홍보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알밤 한우와 공주 농특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 지역 초중학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지역 문화재 홍보에 동참하기 위해 24일 고마 세미나실에서 초중등학생 문화관광보조해설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 문화관광보조해설사는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초중학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8월까지 공주의 역사, 문화유산 안내기법과 사례, 해설활동 참관 등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서게 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제63회 백제문화재홍보는 물론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재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등을 알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정광희 문화관광과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백제의 문화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꾸준한 학생 문화관광 보조 해설사 양성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 역사문화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품격 높은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근 종합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시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산뜻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 벽면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민원 대기용 의자에 색채감을 줌으로써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관공서 이미지를 부드럽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화사한 미니 정원을 조성했으며 북카페 및 갤러리를 조성해 사진 및 시화전을 비롯해 계룡산 도해촌 철화분 청사기를 전시하는 등 문화가 있는 쾌적한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위원을 민원실 입구에 배치해 상시 민원 안내를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민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민원인 동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영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실을 민원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는 25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농업인, 읍면 리더, 농협조합장,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동혁신 현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삼동혁신 현장 포럼은 정리의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현안 토론과 세종 공주 원예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변화와 추세에 따른 진단 및 삼농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도민과 공론회장이 됐습니다. 이날 오시덕 시장은 농업이 잘 되어야 국가의 기반 산업이 잘 될 수 있기에 농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위 산업이다 말하고 1로 1읍, 특화 사업 등을 통해 농정의 주인이 되어 이름을 얻고 가치를 갖자면서 오늘 토론과 서로의 생각을 읽는 이 현장 포럼이 도, 시, 각 단체들이 협심해서 공주시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부여군청에서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이석화 청양군수와 이용우 부여군수 등 5개 광역기초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추진 경비 분담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충청산업문화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철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백제 고도인 공주, 부여, 보령, 청주 등을 찾아 관광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6일 집중 폭우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읍면 지역에 집중폭우가 내려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르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러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조치현읍 우길아파트 지하차도 침수 현장과 조천 하상주차장, 전이면 솔티고개와 연동면 노송리 공사장의 토사 유출 현장, 묘천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장마철 자칫 방심하면 인명피해와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현장을 체크하여 침수나 붕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16일 오전 전북면에 최고 198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평균 74mm 비가 내려 토사 유출과 하상도로 침수, 건물 33건의 침수, 농경지 75.6헥타르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휴가를 뒤로하고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동구중앙시장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휴가 중이던 권 시장은 중앙시장 화재 소식을 접하고 즉시 복귀, 시 소방본부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으로 1,44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9일 오전 3시 53분경 시장 내 생선 골목에서 발생해 인근 점포 13개를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 소방본부는 소방차 18대, 화학차 3대 등 장비 36대와 소방관 80여 명을 긴급 투입,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권 시장은 신속하게 피해 현장을 복구하고 상인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 방안을 찾겠다며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석택 대전시장이 10일 충남대학교 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찾아가 시설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권 시장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유입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사전 감염병 대응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의료 환경 개선과 3병실 5병상 규모의 음압 격리 병상을 국비 18억을 확보하여 충남대학교 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 입원 치료를 위해 음압시설 및 적절한 오염 제거 공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 사회로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권 시장은 앞으로도 충남대학교 병원이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종 감염병 등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해서 공중보건 위기 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대기 오염 감축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 속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승용차 요일제 신규 참여 차량은 6,8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4%가 증가했으며 승용차 요일제 누적 참여 차량은 총 4284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급증한 원인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평일 중 하루만 오전 7시, 오후 8시까지 운행하지 않는 자율 선택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활성화 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8일 오후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승용차 요일제 담당장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주차장 용금 할인 혜택 50% 확대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6일 홍도 6교 지하화 공사 기공식을 갖고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도 6교 개량 공사 현장에서 개최된 기공식 행사에는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김경훈 시의회 의장, 이장우 국회의원, 한영택 동구청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도 과선교 지하화 공사는 연장 1km로 동구 삼성동 성장내 거리, 홍도동 경성 볼링센터 앞까지로 2008년 경북 고속철도 대전 도심 통과 구간 건설 사업에 포함되어 지하차도 건설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8월 경부선 대전선 직하부 182m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가 착공되었고 올해 5월 대전시에서도 철도시설공단 구간을 제외한 818m를 971억 원을 들여 왕복 4차로에서 6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착수해 2019년 12월 말 개통을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9일 시정점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날부터 공무원 및 재난재해봉사단 350명과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파견하고 생수 등 청주시가 요청하는 생필품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날 투입된 시 긴급구호반은 피해 현장 최일선에서 토사와 부유물 제거,
침수 가옥 정리 등 복구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또 시는 현장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도배장판 전문 본사단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단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권 시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청주 시민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길 희망한다며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9일 중구 선화동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화폐 운동 흐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지역화폐 오픈 컨퍼런스 동네와 마을을 붙는 지역화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17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화폐 운동 흐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협력적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타 지역의 다양한 지역화폐 사례 발표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속가능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이 공동체화폐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지역화폐 사례로는 마포 공동체경제 네트워크와 시흥시 지역화폐 추진위원회, 대전 한발레츠, 구미 타임달러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오픈 컨퍼런스가 마을 내의 자원순환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9일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에 그동안 약 4개월 동안의 검증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민검증단은 1차 검증 대상인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용 후 핵 연료 분야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경위, 중간 검증 결과, 향후 검증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민검증단은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분야는 내진보강공사 설계 방식과 내진보강 구조물의 성능 검증 실현 적절성 문제, 중저순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중단기 관리 이송 대책 필요성, 사용 후 핵 연료 분야는 운송 안정성 구성과 구체적인 안정 대책, 수송 하중 초과 운송에 대한 원인 규명 필요성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올레 TV 채널 789 세종공주방송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